뉴욕시 새 경찰국장에 30년 이상 뉴욕시경에서 근무해온 에드워드 카반 뉴욕시 경찰국장 대행이 지목됐습니다.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홍수 등 큰 피해를 입은 뉴저지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이번 주에 걸쳐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교통혼잡료 부과에 대해 논의하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투표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캐나다에서 계속되고 있는 산불로 인해 뉴욕주에 또다시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특급 호텔에 사는 곳과 같은 특별한 라이프 서비스. 365일 24시간 언제나 가까운 메디컬 서비스. 운동과 휴식, 그리고 열린 소통의 공간. VL 루이스트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 1811-999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8개월 만에 물러난 키첸트 시웰 경찰국장을 대체할 새로운 인물로 30년 이상 뉴욕시경에서 근무해온 에드워드 카반 뉴욕시 경찰국장 대행이 지목됐습니다. 카반 경찰국장 대행은 브롱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푸에르토리코계 이민 3세로 지난 1991년 뉴욕시경에 입사해 브롱스 40지역에서 30년 이상 근속해왔습니다. 카반 경찰국장은 입사 후 3년 만에 경사로 진급해 1999년 중위로 승진했으며 2005년 대위 자리에 오르면서 뉴욕시경 임원진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2015년 경감으로 승진했고 2022년 최초의 라틴계 뉴욕시경 부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카반 국장은 세인트 존스 대학에서 형사사법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아버지 후안 카반 역시 뉴욕시 교통경찰 수사관으로 수년간 재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반 국장은 NYPD 부국장으로서 경찰국의 전략적 비전을 세우고 인사관리 및 채용부서 규율의 전반적 감독 등에서 활약을 벌인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지난달 돌연 사임 이사를 밝힌 키첸트 시웰 경찰국장을 대신해 7월 1일부터 경찰국장 대행 직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카반 국장은 취임 시기 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뉴욕시에는 거의 매일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매달 10,000건이 넘는 주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뉴욕 시민들의 안전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홍수 등 큰 피해를 입은 뉴저지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집중호우와 산사태, 홍수가 뉴저지주에 큰 피해를 입힌 가운데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어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오늘 워런 카운티의 벨비더에서 피해 지역을 직접 살펴보며 부상자가 없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놀턴의 46번 도로는 어제 아침 산사태로 흙과 돌, 나무들이 도로를 가로막았고 오늘 하루 도로가 폐쇄됐으며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전력이 끊어져 수백 명의 사람들이 현재 피해를 보고 있으며 홍수가 잦아들 때까지는 전력 복구가 힘들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 6년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주기적으로 발생해왔다며 이것이 앞으로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재난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며 우리가 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필라델피아에서도 지난 15일 강한 비와 홍수로 5명이 사망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이번 주에 걸쳐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교통혼잡료 부과에 대해 논의하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투표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 위원회는 오늘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서 MTA는 지하철 요금을 현행 2달러 75센트에서 2달러 9센트로 15센트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15년 이후 처음이며 이르면 오는 9월 시행될 전망입니다.
오늘 열린 회의에서는 여러 인원이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일부는 개선된 MTA 서비스에 대해 주장하고 또 다른 일부는 잦은 지연과 대중교통 내 범죄율 증가 등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메트로너스도 요금 인상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지만 웨스트 허드슨 리버 승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는 오는 수요일 MTA의 요금 인상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6명으로 구성된 또 다른 위원회가 내년 봄 시행 예정인 교통혼잡료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5개 보로에 걸쳐 총 5개의 버스 노선이 6개월간 무료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이는 올해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일부며 당초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제안했던 2년 계획에는 못 미치는 기간입니다. 캐나다에서 계속되고 있는 산불로 뉴욕주에 또다시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바질 세고스 뉴욕주 환경보전부 장관과 제임스 맥도날드 보건국장은 오늘 뉴욕시를 포함해 롱아일랜드와 허드슨밸리, 센트럴 뉴욕 및 웨스턴 뉴욕 지역 등에 대해 대기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환경보전부는 오늘 오전 0시부터 밤 11시 59분까지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을 초과하고 대기질 지수가 100 이상을 넘어설 것이라며 호흡기관이 약한 주민들과 노약자, 임산부 등은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만약 야외 활동을 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환경보전부는 덧붙였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어제 캐나다 산불로 인한 나쁜 공기가 오늘 뉴욕주를 다시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기질 지수는 0에서 50 사이가 표준인데 100이 넘을 경우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뉴욕 주민들은 환경보전부의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알림 서비스를 등록해 대기질 경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이 추가로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설리반 보좌관은 어제 CBS 방송 인터뷰에서 때때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을 우려해왔고 앞으로 ICBM 추가 도발을 해도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반 보좌관은 아직까지 어떤 징후도 보지 못했지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추가 시험에 나선다고 해도 놀라울 것은 없다며 이를 예견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2일 고체 연료를 사용한 ICBM 화성 18형을 쏘아 올리는 등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으며 추가 시험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가장 적대적이며 가장 위협적인 미국의 반공화국 핵대결 정책을 철저히 탄압해 분쇄하는 것은 정당방위며 누구도 ICBM을 12지랄 하등의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한인 피부과 의사가 메디케어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660만 달러의 배상에 합의했습니다. 테네시 동부 연방검찰은 테네시주와 조지아주 등지에서 피부과 병원 13개를 운영하는 한인 의사 정모 씨가 각종 수술과 피부 시술 등과 관련해 메디케어 사기 청구 혐의를 인정하면서 $66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검찰은 정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특정 피부 수술과 시술을 모두 자신이 한 것으로 꾸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의 허위 청구를 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 씨와 그의 병원이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방보건 규정을 어기고 같은 날 같은 환자에게 시술과 치료를 한 뒤 제한 규정을 어기고 부당 청구를 일삼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660만 달러 배상에 합의했으며 앞으로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내부 고발, 즉 퀴탐 소송에 의한 것으로 내부 고발자는 합의금의 15%인 $132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경기 침체 예상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지난주 발표된 6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2년에서 3년 만에 최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데 힘입어 인플레이션 진정에 대한 확신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S&P 500 지수는 지난주 2.4%가 올라 한 달 만에 가장 큰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연초 대비 17%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올 들어 35%가 상승해 오름폭이 S&P 500 지수의 2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대형은행인 JP모건 체이스와 웰스파고 등 대형은행들의 실적이 월가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향후 12개월간 경기 침체 확률이 54%로 집계됐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직전 두 차례 조사 때 61%보다는 낮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각종 경제 지표들이 예상을 넘어선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 침체 예상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큰 무리 없이 위험을 극복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세계 대도시 사무용 빌딩 가치가 26%, 약 8천억 달러가량 폭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경영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휴스턴 등 미국 주요 도시와 런던, 파리, 뮌헨, 도쿄, 베이징, 상하이 등 세계 9대 대도시를 조사한 결과 재택근무 확산에 따라 사무실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맥킨지는 대도시 사무실 점유율은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30%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이를 회복할 수도 있지만 2030년에는 사무실 점유율이 팬데믹 이전보다 13% 낮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맥켄지는 2019년 대비 2030년 세계 9대 대도시의 사무용 빌딩의 가치가 26%, 약 8천억 달러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맥킨지는 아직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사무실로 돌아올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무용 공간을 필요로 할지 확실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맥킨지는 앞으로 임대 계약 기간이 더 짧아지고 건물주의 자금 조달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으며 특히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부동산 가치는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유럽을 포함한 지구촌이 100년 만에 겪는 극단적인 기후에 극심한 고통과 치명타를 입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화씨 103도에서 125도 사이의 폭염을 겪고 있는 미국인들은 지난 14일 전체의 22%인 7,200만 명에 이어 15일에는 24%인 7,9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화씨 90도에서 화씨 103도 사이의 주의 수준의 폭염에는 워싱턴 DC와 뉴욕시를 포함한 41%인 1억 3,600명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 엘파소와 애리조나 피닉스가 각각 30일, 보름 동안 화씨 110도 이상의 온도를 기록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데스밸리가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으며 센트럴밸리 지역도 110도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미 동북부에 있는 버몬트주에서는 지난 10일 평균 2달치 강수량이 8인치나 되는 폭우가 단 2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퍼붓는 바람에 상당수 지역이 물에 잠기거나 물살에 휩쓸려가는 물난리를 겪었으며 뉴욕 허드슨밸리 지역에서도 10인치나 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엄청난 폭우로 물난리를 겪고 있고 인도에서는 대홍수로 100명 이상이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캐나다 서부 지역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로 인한 매연이 미국 서북부의 사우스다코타, 몬태나, 와이오밍주를 덮쳐 고통을 주고 있으며 앞서 캐나다 동부 지역의 초대형 산불로 인한 매연이 뉴욕과 워싱턴을 포함하는 미국 동부 지역을 뒤덮으면서 1억 명 이상의 건강을 위협한 바 있습니다. 연준에서 가장 강력한 매파로 분류됐던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공직을 사퇴하고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지난 13일자로 사임하고 총재직을 내려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블러드 전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사퇴와 동시에 다음 달 퍼듀대학교 경영대학원 초대원장으로 취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전 총재는 사임 인터뷰에서 지난 33년간 연방준비은행의 직원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사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33년 연준 경력 중 무려 15년 동안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를 역임해 출중한 능력이 있다는 평가와 동시에 최고위직을 독점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연준 내에서 매파 중 가장 강력한 매파를 자처하면서 부수적으로는 강경 이미지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대형 제작사에서 흑인 여성 임원들이 일제히 축출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LA타임스는 지난달 말 워너브라더스와 디스커버리, 월트 디즈니, 넷플릭스 등의 흑인 임원이 비슷한 시기 사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너브라더스와 디스커버리에서는 캐런 혼 북미 대표가 2주 전 전격 해고됐고 디즈니에서는 라톤드라 뉴톤, 넷플릭스에서는 버나 마이어스,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에서는
지넬 잉글리스 등 흑인 임원들이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헐리우드에서는 이들이 지난 2020년 미니애폴리스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대거 임원으로 기용됐지만 불과 3년 사이에 썰물 빠지듯 퇴임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회사 내 다양성과 평등성 등을 담당하는 임원이었다는 점에서 헐리우드에서 이 같은 분위기가 점차 사라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들 흑인 임원들은 LA타임스의 인터뷰를 모두 거부해 사퇴 보상 조건에 언론 인터뷰 거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하원이 통과시킨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국방부가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표기한 지도를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막바지에 달했다는 전망과 함께 달러화가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이 같은 하락세가 이제 초입이라며 더 큰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9시쯤 뉴저지주 해켄세계 요양원에서 76세 남성과 73세 여성이 총에 맞아 숨졌으며 경찰은 아직까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각지에서 사상 최대의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기업의 전기료 부담은 물론 가정의 에너지 요금도 12%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10시 48분 알래스카주 샌드포인트 남쪽 80마일 지점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해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으나 다행히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19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테슬라가 실적 향상으로 주가가 $300를 돌파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톰 크루즈 주연의 할리우드 영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딩 파트 1이 개봉 첫 주 5일간 $8천만 수입을 올려 미션 임파서블 사상 최대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지난 15일 저녁 추첨된 파워볼 복권에서 당첨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오늘 밤 잭팟 당첨금이 $9억 치솟았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낮부터 저녁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예상됩니다. 또 공기질 또한 나쁠 것으로 예상돼 외출에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8도, 밤 최저 기온은 73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오전 5시 37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8시 26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보내드립니다. (7월 17일)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